안녕하세요. 5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불행은 한꺼번에 몰려오기도 한다더니만 제가 딱 그 짝인 것 같아서 좋아라는 채널에 사연 하나를 보내보며 위로를 얻고 싶네요. 바보 같다 싶으시면 얼마든지 욕을 던지셔도 좋고 제 처지가 남일 같지 않다면 공감과 위로도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 나이가 50을 넘기고 나니 참 인생사 새옹지마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젊을 적에는 돈 걱정에 애들 키우는 걱정에 남편이랑 머리 맞대고서 열심히도 살아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다 부질없던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 때도 있었습니다. 나이를 먹고서 쉽게 지치고 더 이상의 젊은 친구들처럼 패기를 가지지 못해서 그랬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참 인생이란 게 별거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변에서 건강하다는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하나둘 건강검진을 받았다가 갑상선암이나 대장암에 걸렸다는 소리를 너무나도 쉽게 전해왔고, 저 또한 실제로 3년 전에 갑상선암 수술을 조기 치료 받게 되면서 병원 신세를 진 적이 있었습니다. 건강이 최고라고 하더니만 진짜로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내 몸 하나 아픈 곳 없이 건강한 것이 최고더라고요. 물론 돈이 많은 것은 좋은 것이겠지만 말이죠. 내가 좀 더 오래 건강하게 살아서 내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끝까지 좋은 엄마이자 할머니로 남고 싶었습니다. 이제 막 결혼을 한 큰딸내미가 자식도 낳지를 않았는데 그 자식이 커서 저를 할머니라 부를 때까지만이라도 건강하게 살아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제 몸뚱이 하나만 가장 먼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던 중 얼마 전 친정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오래도록 사신 것은 아니셨지만 내일 모레 아흔을 앞두고 계셨으니 살 만큼 사셨다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시는 동안에 특별히 몸이 아픈 것도 없었고 다른 병치레를 하지도 않은 채 건강히 살다가 가셨기 때문에 저희 형제자매들도 다들 아버지의 가시는 길을 가볍게 배웅해 드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하나가 죽었다는 건 결코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것도 그냥 사람이 아니라 내 한평생의 부모셨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고 하니 장례식 때만 하더라도 잘 몰랐는데 며칠 지난 후부터 그 후유증이 말도 못하게 심했습니다. 흔히 상실을 했다고 표현을 하던가요. 제가 딱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못 이겨서는 제정신으로 살지를 못했었네요. 이남 이녀 중에서 막내딸로 태어나서는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받고 살았고 제 나이 5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저를 이삐라고 호칭으로 불러주곤 하셨습니다. 아버지 눈에는 제가 아무리 나이를 먹고 얼굴에 주름살이 자글자글 하더라도 그저 한없이 어리고 연약한 막내딸에 불과한 것이었죠. 어머니가 오래전에 병치레를 하다가 돌아가신 바람에 아버지는 거의 7년 가까이를 혼자서 살아오셨는데요. 분명 많이 외롭고 힘드셨을 때도 불구하고 자식들한테 짐이 되기 싫다면서 손 한 번 벌려본 적이 없으셨고 또 저에게는 특히나 막내딸이라는 이유만으로 늘 강하고 멋진 아버지로 남고 싶어 하셨습니다. 막내딸이 집에 온다고 하면 머리에 안 칠하던 무수도 오랜만에 칠하시고 사위 앞에서 점잖게 보이겠다며 한복도 곱게 갖춰입곤 하셨죠. 가면 꼭 제 손잡고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자식보다 먼저 덕담을 건네주시던 다정한 아버지셨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떠나보낸 막내딸이 바로 저였기 때문에 가슴이 한동안 미워지다 못해 헤어나올 수가 없었네요.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는 동안 아버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희 자식들의 지인이나 친구들, 가족들까지도 모두가 장례식에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감사한 일이죠. 그 중에는 저희 시댁 식구들도 있었어요. 저희 남편이 일남 이녀의 장남인데요. 저희 두 아가씨네뿐만 아니라 시부모님께서도 직접 지방에서 서울까지 올라오셔서는 장례식에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웬만한 건 다 감사하다며 허리를 숙여 절을 할 수도 있을 만큼 수긍을 하겠지만 저희 시어머니의 당시 태도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이해하기 힘들었네요. 당시 제가 장례 문제로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시부모님께서 어떻게 저희 아버지 부고 소식을 듣고서 찾아오셨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희 언니를 통해서 전해 들으니 남편이 시부모님을 모시러 지방까지 내려왔다가 서울에 왔다 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을 모시고서 주차장에서 내리길래 당연히 KTX역이나
버스 정류장으로 마중 나가서 데려온 줄 알고선 오시느라 힘드셨죠? 라면서 인사를 건넸더니만 시어머니가 아들이 집까지 데리러 와서 편히 왔어요. 라고 하고서는 장례식장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어쩐지 남편이 갑자기 하루 반나절 사라져서 어딜 갔나 했더니만 시댁이 있는 강원도로 당일치기를 해서 다녀왔던 것이었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하고 그냥 넘겨보려 하다가 혹시나 싶은 마음에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그냥 시부모님한테 찾아오라고 하면 되는 걸 왜 굳이 당신이 차를 끌고 거기까지 가서 데리고 온 거야?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라고 말이죠. 그러자 남편은 처음에 별 대답을 하기 싫다는 듯이 쭈뼛거리더라고요. 평소에도 말을 시원스레 하는 성격은 못 되어서 제가 많이 답답해하는 편이었는데 머리라도 한 대 맞은 것 마냥 눈도 못 마주치길래 진짜로 이상하다 싶었어요. 의심을 안 하다가 남편의 태도에 더 의심을 사게 된 상황이었고 꼬치꼬치 캐묻는 제 말에 남편이 말하더라고요. 하도 안 오려고 하셨어. 내가 할 수 없이. 나도 이런 우리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잔소리할 거면 나중에 해. 나도 요 며칠 진짜 잠을 못 잤어. 라고 말이죠. 정말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큰며느리이자 유일한 집안의 며느리인 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데 어떻게 그 장례식에 오기 싫다는 말을 하실 수가 있냐고요. 그것 때문에 남편은 억지로 시부모님을 모시고서 참석을 시키려고 저 몰래 시댁까지 그 먼 길을 찾아가서는 시부모님을 데려온 것이었더라고요.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장례식장에서 어머님 아버님께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울먹이면서 절을 했는데 말이죠. 화가 나는 건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장례식장에서 인사를 하긴 했는데 시어머니 표정이 내내 떨떠름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 영정사진 앞에서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급기야 저를 지나치면서 살아생전 잘 보지도 않고 살았는데 라면서 다리가 아프다고 하소연을 하며 구석진 자리에 자리를 잡고 잠시 앉으셨는데 그 소리를 저한테 하신 건가 싶어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서야 남편으로부터 시어머니의 속내를 듣고 나서는 그게 다 정말로 우리 아버지 장례식에 온 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투덜댄 소리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다행히 부부가 쌍으로 미친 건 아니어서 저희 시아버지는 어떻게든 장례식장에 참석을 하려고 하셨다지만 시어머니의 머릿속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인도 곧 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으신 양반께서 꼭 그렇게까지 남의 장례식장 가는 걸 싫다고 티내고 싶었을까 해서 말입니다. 정말 수만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절대로 어머니께 추후 화를 내지도 않았어요. 싫은 소리를 하지 않겠다는 마음에서였고 이미 아버지를 떠나보는 것만으로도 슬픔을 너무 크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자 하는 생각이 더 들지 않았습니다. 다들 죽으면 그만인 게 인생이라는 생각까지 들면서 이러다 시어머니마저도 그냥 한순간에 세상을 떠나시면 내가 분명히 죄송스러운 마음에 조금이라도 후회를 할 게 분명하다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저 혼자 인생사 세옹지마란 말을 몇 번이고 되뇌이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 되뇌임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초를 치셨거든요. 다가오는 추석은 제게 말만 들어도 속에 꽉 막힐 것 같은 명절이랍니다. 장손의 아내란 이유만으로 그 시골 촌구석에서 지내는 제사를 꾸역꾸역 참석해야 한다며 작년 코로나가 터졌던 와중에도 저는 시댁을 갔습니다. 가면 모두가 예상을 하고 또 대다수의 며느리들이 똑같이 하는 것처럼 저 또한 두 손에 고무장갑 끼고서 제대로 벗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부엌에서 일만 했고요. 도와줄 며느리가 하나라도 더 있으면 좋을 텐데 남편이 외동아들이었다 보니 늘 저 혼자서 해결해야 할 것이 많았어요. 시어머니가 옆에 계셨지만 언젠가부터 제사 지내는 것을 다 가르쳐줬으니 이제는 저 혼자 해보라면서 자꾸만 손을 놓으셨고 그 바람에 저는 시댁에서 위 친척분들께 매번 혼인하면서 제사 지내는 걸 스스로 터득해야 했답니다. 너무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지금도 그 어린 마음에 받은 상처가 골마있는 건지 생생하게 기억이 날 정도였죠. 명절이면 늘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시댁에서의 모든 잡일과 고된 일들을 담당하고 있었는지라 저는 명절 증후군에 제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집안의 제사만큼은 조상님들 대대로 이어져온 문제이고
자신이 유일한 아들이어서 절대로 거역할 수가 없다며 고지식한 주장을 내세운 바람에 억지로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제 또래의 며느리분들이라면 다 시댁과의 마찰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거나 참으며 사셨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희 때엔 이혼이 세상에서 가장 큰 흠이기도 했고, 또 시댁이랑 싸우고 맞선다고 해서 어떻게 척을 지고 진짜로 남편이랑 잘 살 수 있을지도 잘 몰랐을 때였으니까요. 그저 여자가 참고 살아야 한다는 무식한 사상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버티고 살 수 있었는데, 이번엔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일주일도 되지 않아 시어머니께서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할머니 전화를 너무나 반갑게 받길래 혹 어머니께서 제가 어떤지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걱정되는 마음에 전화를 주신 줄로만 알았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을 때에도 괜히 엄마 생각이 난다며 어머님 라면 살짝 울컥하기도 했죠. 하지만 정말 3초도 지나지 않아 이랬던 제 상태는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찬물을 끼얹는 다음 대화 때문이었죠. 너 이번 추석에 꼭 내려와야 한다. 니네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해서 내가 절대로 그냥 넘어가는 법은 없을 거야. 우리 집 장손이 조상님 제삿날에 오지 않는다는 건 우리 집안에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지금껏 단 한 번도 그런 일은 없었다. 그러니 너도 얼른 니네 아버지 돌아가신 거 마음 정리하고 이번 제사에 신경 써서 일할 수 있도록 컨디션 조절 단단히 하고 와라. 너나 나나 늙을 대로 늙어서는 이제 몸 관리를 똑바로 해야 해. 제사 지내려면 며느리들은 건강이 제일이다. 라는 매정한 말씀을 침 하나도 제대로 삼키지도 않은 채 말하시더라고요. 한사코 당연한 소리를 하는 거니까 무조건적으로 귀에 담아두란 듯이 당당하게 이 말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걸 일주일도 안 되어 빨리 마음 정리하라고 말이죠. 이게 사람인가 짐승인가 괴물인가 싶더라고요. 아니 하다못해 짐승도 부모를 잃으며 가슴 아파하는 것은 매한가지인데 우리 어머님은 도대체 뭘 먹고 자라셨길래 저리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듯이 매정하게 구는가 싶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저희 하루는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었고요. 이 나이 이때껏 내가 왜 이렇게까지 시어머니로부터 시집살이를 당하며 살아야 하는지, 왜 이 나이 이때껏 제사 문제로 고부간의 신경전을 겪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줄은 알지만 시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시기를 바라기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든 남편이랑 말을 잘해선 제사도 하루로 다 몰아서 치르고 시어머니 잔소리도 더는 안 들을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너무나 보란듯이 팔팔하고 말싸움까지 잘하시는 어머님을 볼 때마다 이런 저의 상상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이 50이 넘어서 이런 일들로 여태 스트레스를 받고 산다는 것이 참 스스로 봐도 한심하게 그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하도 정신을 못 차린 채로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울고 힘들어하자 남편이 절 걱정했던지 자기가 말도 없이 혼자서 시어머니께 연락을 했더라고요. 뭐 대충 예상하기로는 이번 추석에 제가 많이 힘들어서 못 갈 것 같으니 제사에 참석을 못한다는 말을 했었나 봐요. 그러자 그 말을 듣고서는 시어머니가 아주 화가 머리 끝까지 나셔서는 저한테 바로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인사도 채 끝나기 전에 제 말을 잘라먹으면서 귀가 따가울 정도로 따박따박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야, 너는 어떻게 된 게 장남이 제사에 못 오겠다는 소리를 하게 만들어서 내 속을 이렇게 뒤집어 놓는 거냐? 네가 뭔데 장남이 제사에 참석을 못하게 만드냐고. 니네 애비가 죽은 게 뭐가 어때서 네 애비가 죽은 게 우리 아들 탓도 아닌데 왜 우리 아들이 조상제사를 지내는 것에 참석도 못하게 만들어? 슬프면 혼자서 방구석에 쭈그려 앉아 눈물이나 훔칠 것이지. 어디 내 아들 앞에서 힘든 연기를 해서 명절에 안 오겠다는 말이 나오게 만드냐고. 라면서 말이죠. 듣는 내내 저도 상황 파악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말을 너무 빨리 뱉어서 숨이 차다는 듯이 몇 문장 말했다가 숨을 고르고 또 몇 문장을 말했다가 콧방귀를 슝 끼면서 끝까지 저를 나무라시더라고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그때가 2주도 채 되지 않았던 때였고 제 감정은 거의 절정에 달했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는데 시어머니가 그런 저를 하나도 배려해주지 않으신 채 저지른 만행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내고는
정신이 없어 죽겠다며 바로 침대에 누워버렸어요. 아무것도 먹고 싶지도 않고 보거나 듣고 싶지도 않다며 결혼한 딸내미까지 집에 찾아와서는 제 걱정을 하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침대에서 아무 말을 하지 않았고, 그날 일을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남편을 본 순간 제가 정말 결혼하고서 제 인생 처음으로 남편의 얼굴에 뺨을 갈겨버렸습니다. 졸지에 저희 맞사이까지도 장모인 제가 장인어른 얼굴에 손을 갈기는 꼴을 보게 되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창피한 것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전 내 아버지 돌아가신 걸 제대로 슬퍼하지도 못하게 만드는 이 어처구니 없는 시어머니의 만행을 남편에게 알리고 싶었어요. 내가 이 나이 이때껏 제사를 지내느라 시집살이를 하는 것도 열불나 죽겠는데 이제는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느끼는 슬픔까지도 시어머니께 시집살이 마냥 잔소리를 들으면서 치유해야 해.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왜 이러고 살아야 하는지 당신은 알 거 아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 라고 하면서 정신을 잃기 직전까지 소리를 지르며 애먼 남편에게 화풀이를 하듯이 손찌검을 날렸습니다. 제 주먹이 남편의 어깨와 등짝, 허리를 치고 있는데도 남편은 그런저를 말없이 맞아주며 받기만 하고 있더라고요. 정신을 조금씩 차릴수록 저는 남편에게 슬슬 미안해졌지만 남편은 얼마든 더 맞아줄 수 있다는 식으로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저를 내버려 뒀습니다. 그러니 저도 제 혼자만의 감정에 지쳐서 손찌검을 그만뒀고 결국 그날 정신을 잃다시피 침대 위에서 더 울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첫째 딸내미는 이미 집으로 간 건지 없었고 남편은 출근을 했는지 마찬가지로 없었어요. 둘째도 직장인이라 아침이면 늘 새벽부터 나가는 바람에 집은 저 혼자로 텅 비어져 있곤 했죠. 해는 중천에 뜬 늦은 오전이었고 머리는 너무 지끈거리는데 밥은 먹기 싫고 그런데 또 뭘 먹어야 힘이 난다며 그 와중에 냉장고는 열어볼 기운이 있더라고요. 딸내미가 잘라놓고 간 건지 수박 반쪽이 플라스틱 통 안에 들어가 있었고 한쪽에는 수박 반쪽이 랩에 쌓여져 있었는데요. 가족들이 잘라진 수박을 쉽게 먹으라고 저는 반쪽짜리 랩에 쌓여져 있던 수박을 꺼내 들었어요. 혼자 어떻게든 퍼먹어 보자면서 숟가락 하나 챙겨선 한숨을 쉬며 식탁 의자에 앉는데 참 타이밍도 기가 막히더라고요. 밖에 시어머니가 오신 겁니다. 문 열어! 라고 하면서 현관문을 두들게 되는 어머님의 외침에 깜짝 놀라서는 밖을 나가려고 하는데 옆에서 저희 남편 목소리도 들리더라고요. 세상에. 어머님이 저 하나 직접 얼굴 보고서 욕을 해줘야겠다면서 본인 스스로 KTX를 타고서는 서울까지 찾아오신 겁니다. 그걸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서는 집까지 바래다 주라고 무작정 역으로 불러낸 바람에 남편도 허겁지겁 출근했다가 역으로 가서는 어머님을 모시고 집에 온 것이었어요. 남편은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했지만 그와 동시에 나름 자신감도 차 있는 듯 했습니다. 아무래도 차 안에서 시어머니께 며느리한테 함부로 하지 말라는 잔소리 같은 걸 한바탕 한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분명 제 앞에서 말을 조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듯 했죠. 그러나 모두의 예상과는 달리 시어머니의 입본새는 정말이지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처음엔 남편의 눈치를 살살 보면서 제게 바로 할 말을 못하고 계시던 어머님은 제가 수박 반통짜리를 꺼내서는 숟가락으로 퍼먹으려고 한 현장을 보고 난 후에야 참나 아이고 라면서 허공에다가 웃음소리를 발사하며 저를 비꼬더라고요. 네 이럴 줄 알았다. 아버지 돌아가셔서 슬프고 어쩌고 하는 게 다 거짓말인 걸 알았다고. 애비가 죽었는데 수박 반 통을 통으로 끄집어내서 처먹고 있는 거 봐라. 그 와중에 지 먹고 살 건 챙기며 살아야 한다고 배를 채우려 한 건가 보지? 정작 슬픈 사람들은 입에 죽도 못 넘겨 이거사. 넌 슬픈 게 아니라 그냥 잠시 엄살을 피우는 거라고. 라면서 겨우 한 입 먹으려고 한 저를 향해 가소롭다는 웃음까지 지어 보이며 욕보이시는데 너무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눈물이 차오르더라고요. 너무 숨이 가빠오고 가끔 턱 막히려고도 하는 것이 꼭 공황장애를 겪는 환자들 마냥 증상이 이상하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예상치 못한 말본새에 남편은 적잖게 장황을 하면서 저를 향해 당신 들어가, 방에 들어가서 그냥 문 닫고 있어. 라면 자리를 피하게 하더니 엄마 이러실 거면 제가 집으로 절대 안 데려왔습니다. 분명 며느리한테 미안해서 온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대로 사과라도 하라면서 데리고 온 건데 말을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입장 바꿔. 엄마 장례식 끝나고 내가 슬퍼하지도 않으면 엄만 속 편하겠어요? 라며 시어머니를 데리고 집을 나서려 하더라고요. 열심히 팔을 끌어 잡아당기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런 남편도 결국 시어머니의 입을 틀어막지는 못했습니다. 어머님이 집 밖으로 나가며 말씀하기로는 재수없게 내 장례식을 사돈 양반 장례식이랑 비교하면 어떡해. 제사를 앞둔 마당에 죽은 사람 얘기는 재수없게 왜 자꾸 꺼내는 거야. 라면서 남편의 얼굴에 꿀밤을 때리는데 와, 그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주르륵 풀려서는 금방이라도 바닥에 쓰러질 뻔했습니다. 내 아버지를 향해서 죽은 사람이니 재수없게 입 밖에 꺼내지 말라 하다니 이게 사람이 할 소리냐고요. 짐승도 이런 식으로 매정하게 말을 하지 않을 거라 싶었습니다. 나도 자식 있는 엄연한 부모인데 누가 감히 내 딸한테 그런 소리를 한다면 속이 뒤집히다 못해 상대의 심장을 갈길갈길 찢어버릴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둘이나 있는 시모는 그런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하고도 속이 참 편해 보였습니다. 저도 참다 안 되겠다며 그만하세요. 라는 말을 수도 없이 했고 그러다가 결국 수박이나 처먹던 애가 어디서 애도 아는 척은 너 이번 추석에 농땡이 피우가 안 오기만 해봐. 내가 아주 동네 친척 어르신들한테 다 얘기하고 다닐 거야. 며느리 버릇 단단히 고쳐야 한다고. 라면서 입에도 대지 못한 수박을 가지고 난리를 피우는 어머님의 말을 끝으로 저는 앞에 놓여진 수박 반쪽짜리를 들고서는 시어머니를 향해 던져버렸습니다. 입 다물라고 주댕이 쪽으로 던진 건데 시어머니도 그걸 비명을 지른 채로 얼굴에 정통으로 맞았어요. 수박이 반 잘려서는 시뻘건 과육이 드러난 그 부분으로 말입니다. 정말 한 1초도 안 돼서 윽! 하는 외마디와 함께 얼굴에 맞은 수박으로부터 뒷걸음친다고 내뺀 어머님은 결국 자기 스스로 더 놀래서는 바닥에 떨어진 수박을 한참 보면서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며느리가 하다하다 수박을 얼굴로 향해 던져버릴 줄은 감히 상상을 못하셨던 것이죠. 떨어진 수박가집이 깨진 껍질 사이로 조금씩 흘러내리는 꼴을 보면서 정말 단순히 그걸 그냥 주워 담을 생각으로 시어머니 쪽으로 다가간 건데 어머님은 저의 발걸음에 화들짝 놀라시며 또다시 뒷걸음질 치시대요. 그러더니 왜요? 제가 뭐 못 던진 거라도 던졌어요? 라며 앙칼지게 쏘아대는 제 말에 그냥 대꾸도 안 하시고 남편도 나몰라라 한 채로 집 밖으로 뛰쳐나가셨어요. 기차 타고 서울에 막 오셔서는 우리 집에 제대로 신발 벗고 엉덩이를 붙여보지도 못한 채로 며느리 손에 던져진 수박에 얻어맞고는 주랭랑을 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절대로 추석에 내려가지 않겠다는 말을 남편에게 확실하게 전달했고 남편은 전과 달리 아무 저항을 하지 않은 채 제 마음대로 하라면서 내버려 뒀어요. 아이들은 엄마가 올 추석에 제사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된다면서 저보다도 더 올 명절에 홀가분하게 여기기 시작했고 저는 그런 제 자식들을 보면서 새삼 뉘우쳤습니다.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내 자식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치며 마음을 편히 해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니 저도 더더욱 올 추석은 시어머니와의 전쟁을 치르는 듯이 절대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은 채 꿋꿋이 명절을 우리 집에서 보내려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내 집에서 내 아버지를 마음껏 그리워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